오늘 하루의 시작은 감사로 채워보면 어떨까요? 눈을 떠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선선한 가을날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15일 목요일,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구경북 아파트와 함께 매일 신문 듣기 시작합니다. 먼저 거시경제입니다. 피해 큰데 정상 가동만 부각, 포스코 책임 묻겠다는 정부. 산업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인재로 보고 포스코의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일부러 피해를 축소한 것 아니냐고 합니다. 느닷없는 정부 수급조사에 포스코는 피해는 불가항력 상황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럼 냉천 범람은 누구 책임인가요? 자연재해인가요? 고로 가동했지만 아변 설비 복구 몇 달 걸릴 듯. 14일 포스코는 고로 재가동에 나섭니다. 추석 연휴 일당 125만원까지 부르며 복구에 전력을 다한 포스코입니다. 아변 설비 복구에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배수 작업은 90% 완료되었으나 정확한 복구 계획을 잡는 것은 무리수라고 합니다. 힘 빠진 인플레 정점론, FED 기준금리 1%포인트 인상, 초강수 둔화, 점도표에서 울트라 스텝 의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일전에 통화정책이 그리 효과적이지 못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물가를 풀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국 물가 쇼크에 환율 1390원 돌파, 장중 고점은 1394원, 마감은 1390원입니다. 상방은 1424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 위로는 오버슈팅이겠죠. 거침없는 환율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상반기 77조 손실본 국민연금, 지급액도 눈덩이, 올해 30조 첫 돌파, 지급액이 30조 원을 돌파합니다. 앞으로 연금 수급 인구는 더 늘어나겠죠.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입니다. 부동산. 순식간에 3억 4억씩 뚝뚝. 전국 아파트값 무서운 추락, 금매가가 시세가 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깊어지는 미분양 수렁. 이달 21곳 중 12곳 청약 미달. 전국적으로 청약 미달 단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약 미달이 무조건적인 준공 후 미분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 관심있게 봐야 할 첫 지표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와 노무비 가격 변동을 고려해 15일부터 기본형 건축비를 상향 조정 고시합니다. 지난 7월에 비해 2.53% 오릅니다. 190만 4천원으로 조정됩니다. 경남 함안, 경북 포항, 전북 익산, 깡통 전세 적신호.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가 하락했을 때 전세 보증금을 지키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임차인의 입장입니다. 갭 작다고 함부로 들어갔다가 물리는 수가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건 임대인 입장입니다. 다음 섹터입니다. 증시. 동학개미 촉 정확히 들어맞았다. 곧버스 올라탄 개인들 환호성. 개미들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팔아버리겠죠. 개미들은 눈앞의 수익 실현을 좋아하니까요. SK 비수도권에 BBC 67조 원 투자한다. 청주의 SK 하이닉스, 구미의 SK 실트론, 영주, 상주, 세종의 SK 머티리얼스, 보령의 SK ENS. 5년간 67조 원 규모 어마어마한 투자가 진행됩니다. 정부, LNF 미국 배터리 진출 불허, 기술 유출 우려, 양극재 제조 기술에 대한 보호를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맞추려면 미국산 부품 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중견 중소기업의 진출이 어렵게 됐습니다. 개인정보 불법 수집, 구글 메타의 1000억 과징금, 쿠키를 이용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역대급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아도 모르는 사람은 쿠키가 언제 어디에 쓰였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모른 채 구매 결정을 하게 되니 기업의 잘못된 넛지겠죠. 루나 권도형 체포영장,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가상자산의 증권성이 인정되며 루나 사태의 권도형 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가상자산으로 사기치려고 했던 이들에게 판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나쁜 방향입니다. 오늘도 차트 보면서 일일 시황 점검해봅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56% 하락한 2411, 코스닥은 마이너스 1.74% 하락한 782를 기록합니다. 시초의 갭으로 크게 하락했다가 양봉 채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갭 메우기 형태의 캔들이 등장했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추세가 좋아지려면 직전 저점을 하회하지 않는 선에서 지지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일단 2400선을 지켜주기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입니다. 나스닥은 0.84% 상승한 12134, S&P는 0.34% 상승하여 3946, 다우존스는 0.10% 상승한 31,135를 기록합니다. 다우존스의 경우에는 직전 저점을 하회하는 신저가를 기록했다가 다시 도지 형태로 밀어올린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나스닥은 그런대로 저점을 지켜준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으나 현재 주가의 위치는 구름대 하단에 위치해 있다는 점 상당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입니다. 마이너스 1.09% 하락하면서 현재 19,95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준선과 전환선 모두 아래에 위치해 있는 주가고요. 추가적인 저점도 경신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유입니다. 1.55% 상승한 88.97 기록했고요. 고가를 높이고 다시 저항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미국 10년 장기 국채금리 현재 3.404 기록하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 진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불투명합니다. 다음으로 달러원 환율입니다. 1391원 기록합니다. 어제 하루 만에 1.46% 상승하면서 최고가는 1394원을 기록했습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압박도 존재할 수 있겠죠. 현재 제 눈에는 1424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게 열리면은 이제 또 언젠가 조정받겠지만 그 시간이 소요되기까지는 상당한 인내를 요구합니다.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신문을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너무 모든 이야기를 다 이해하려고 하거나 이러니까 사야지 저러니까 팔아야지 너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가 자산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스로 정립한 기준을 가지고 투자하는 데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오늘 하루도 행복을 선택하는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대구경북아파트였습니다.